지금은 이제 국내 이슈, 굉장히 큰 이슈가 밤사이에 터졌습니다. 신인규 기자가 이거 자세하게 지금 준비를 해왔습니다. 국적 컨테이너 해운사 HMM 인수 결과적으로 무산됐다고요? 무산이 됐습니다. 지난 연말이었습니다. 저희가 이슈레이더 때 또 한번 말씀을 드렸었죠. 하림그룹과 JKL 파트너스 컨소시엄이 이 HMM 인수 대상자로 우선 협상자로 선정됐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당시에 하림 컨소시엄이 HMM 인수가로 6조 4천억 원 정도 제시를 했었는데, 오늘 새벽 0시를 기점으로 이 본계약이 최종 무산이 됐습니다. 결렬이 났습니다. HMM 주 채권단인 산업은행의 보도자료를 통해서 산은과 해양진흥공사는 7주에 걸쳐서 이 협상 기간을 거쳤고 상호 신뢰하에 협상에 임했지만 일부 사항에 대한 이견이 있어서 협상이 최종 결렬됐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어제 저녁까지는 이게 이제 결렬될지 안 될지 확정이 안 됐었는데 최종적으로 이제 밤 늦게 결렬된 걸로 확정이 됐습니다. 핵심 쟁점이 어떤 거였죠? 사실 이 본계약 협상 과정에서 하림이 그동안에 내걸었던 조건들 상당히 양보를 했다, 인수에 되게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는 얘기들이 나오긴 했었습니다. 배당 제한이라든가 뭐 산은과 해진공이 들고 있던 영구채 지분 전환 유예해달라는 거 다 그냥 원래 하는 대로 하십시오라고 했는데, 그러면서 인수 의지를 보였었는데 하림그룹과 함께 재무적 투자자로 HMM 인수에 참여했던 이 JKL 파트너스가 인수에 결국 걸림돌로 작용한 모습입니다. 하림이 다른 건 모르겠지만 재무적 투자자인 JKL 파트너스 6천억 원 정도 투입한 이곳의 조건 가운데 5년 동안 주식 보유를 제한해달라, 그러니까 주식 보유를 계속해서 해달라, 5년 동안은 요거 예외로 해달라고 요구해 왔었는데, 일정 기간이 지나면은 그 PF 특성상 좀 미리 팔아야 되지 않겠느냐, 엑시트를 해야죠. 엑시트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투자금 회수를 해야 되는데 이런 특성을 좀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사는 쪽에 제안을 했는데, 이거를 사는은 모르겠지만 해진공이 크게 반발하면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결국 이 전체 인수 계약까지 어떻게 보면 무산이 되게 된 것이죠. 결과적으로 이제 하림이 이제 JKL이라는 데를 끌어들인 것도 이제 자금 때문에 끌어들인 거겠죠. 사실 이제 뭐 닭고기만 팔아가지고 충분한 자금을 확보하기 어려웠을 수도 있죠. 국내 규모 시장이 자체가 워낙 HM이 큽니다. 그만큼 제한적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제 뭐 결렬 무산은 됐고 앞으로는 어떻게 전망을 해야 됩니까? 일단 시장에서 나오는 이 잠재 매수자가 있기는 있습니다. 그동안에 뭐 나서진 않았고 하나그룹 쪽에서도 부인을 했습니다만, 어쨌든 하나오션 통해 가지고 또다시 뭔가 인수건이 나오지 않겠느냐라는 얘기들도 있었고, 그리고 하림과 HMM 인수 경쟁에 나섰더니 동원그룹 주목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목소리도 사실은 있습니다. 동원산업하고 치열하게 싸웠었죠. 맞습니다. 뭐 한 2천억 정도밖에 차이 안 난다고 이렇게 알려져 있었는데, 그 당시에 그랬었고요. 다만 이번 계약 무산으로 당분간은 HMM 빠른 재매각 이거 쉽지 않을 거다라는 관측들이 더 우세합니다. 그리고 또 해운업 사이클상 조금 더 지나면 경기가 다시, 이제 해운업은 사이클이 있어서 경기 좋을 때는 좋다가 또 필연적으로 나빠지고 이런 구간들이 있는데, 운임 때문에 그런데 경기가 다시 하락할 불확실성이 있고, 그렇게 되면은 그때 가서 다시 매각을 하게 되면은 공적 자금 회수해야 되는 이 채권단 측도 매각 평단가 더 낮춰야 되기 때문에 좀 위험하지 않느냐, 부정적 시각이 좀 있긴 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산은이랑 해진공, 이 HMM 지분율 더 높아지거든요. 올해와 내년까지 만기가 돌아오는 1조 6천억 원 규모의 영구채, 그러니까 보통주로 전환할 수 있는 이 채권을 아마 다 보통주로 전환하겠다는 방침을 밝히고 있기 때문에 기존의 계약보다 앞으로 계약이 조금 더 어려워지는 그런 일이 될 가능성도 높습니다. 네, 그러니까 영구채 채권을 주식으로 이제 추가 전환을 하게 되면 이제 산은하고 해진공의 지분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매각이 더 어려워질 수 있겠다. 그 이제 하림이 떨어지면 원래 이제 두 번째였던 동원산업으로 자동으로 가는 건 아니라는 그런 얘기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렇게 이런 이 HMM 매각이 무산이 일단은 됐는데, 관련주 전망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일단 HMM 인수에 정말 각별한 애정을 갖고 밀어붙였던 이 하림그룹 김홍국 회장한테는 상당히 아쉬운 일일 수 있겠습니다만, 이 관계사 주주들한테는 한편으로 다행스러운 일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하림이 자회사인 페노션을 통해서 HMM 인수를 하려는 이 플랜을 세워놨는데, 계획을 세워놨는데, 이 과정에서 페노션의 대규모 유상증자를 통해서 아마 자금을 댈 것이다라는 관측들이 나오면서 이 본계약
직전까지도 펜오션 주가 흐름 크게 출렁였던 그런 때가 있었었죠. 그렇죠. 유상증자 하면 일반적으로 불리하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하림의 HMM 인수 불발은 한편으로 펜오션으로서는 유상증자라는 악재성, 불확실성이 사라지는 계기가 된다는 뜻입니다. 앞서 지난 1월에 신영증권에서 유상증자 불확실성을 이유로 펜오션을 커버리지에서 제외했었던 것을 생각하면 더 그렇겠습니다. 그리고 이 인수전의 또 다른 주체인 HMM의 경우에는 이 상반기까지는 반대로 깜짝 실적, 어닝 서프라이즈 기록할 수 있다는 전망도 사실은 증권가 보고서에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지금 중동에서 일어난 무력 갈등 때문에 주요 해운 물류 루트인 이 홍해라든가 수에즈나 지금 다 막히면서 해운 운임 오르는 효과가 이 컨테이너선 쪽에도 영향을 미쳐서 지난해 4분기에는 오히려 실적에 제한적이었을 거고 1분기까지 이런 운임 효과가 누려질 수 있다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지금 해외로 컨테이너로 지금 물건 보내려면 엄청나게 지금 운임이 비싸기 때문에 HMM으로서는 깜짝 실적 또다시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이슈는 방산입니다. 여러분들 관심 많으시죠? LIG 넥스원 언제 나오나 했더니 대규모 수주를 했다고 공시를 했죠. 네. 이 계약건이 사실 지난해 11월에 있었는데 발표는 어제 장 마감 이후에 났습니다. LIG 넥스원의 요격 미사일 체계 천궁2가 사우디에 수출됐다는 소식이고요. 우리나라 돈으로 4조 2천억 원이 넘는 계약입니다. LIG 넥스원의 이 지난 2022년 아랍에미리트 수출에 이어서 두 번째로 이 천궁2 계약을 체결한 나라가 사우디가 된 겁니다. 이번 계약에는 천궁2 다기능 레이더 MFR이라고 합니다. 이거 MFR 생산하는 한화 시스템 그리고 이 발사대 만드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도 이 계약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네, 그러니까 LIG 넥스원, 한화 시스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이런 기업들이 관련이 돼 있다는 거고요. 천궁2 어떤 무기입니까? 한국판 패트리어트로 잘 알려져 있죠. 이 요격 미사일 체계입니다. 천궁2는 적 항공기 탄도미사일 모두 요격이 가능하고요. 한 개의 포대가 이 사격 통제서 그리고 아까 이 하나 시스템이 만들고 있는 다기능 레이더, 발사대 차량 뭐 이렇게 세 개 조로 구성이 되는 그런 구조고요. 발사대 한 기당 뭐 8발 요격 미사일 장착되고 최대 음속에 뭐 5배로 날아가서 뭐 표적을 직접 요격한다. 그러다 보니까 가격도 좀 싸요. 가격도 싸서 우리 군의 실전 배치돼서 북한 위협에 맞서서 이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 KAMD의 핵심 전력으로 활용되고 있는 무기 체계입니다. 아주 날아가는 거 보니까 멋있네요. 네. 저가 수주 가능성은 없습니까? 저가 수주보다는 이제 추가 수주를 조금 봐야 될 것 같은데 저가라고 하신 거는 이럴 겁니다. 이 저희가 만들고 있는 우리나라가 만들고 있는 이 미사일이 대당 한 발당 15억에서 17억 원 정도고요. 사드가 150억 정도 합니다. 그리고 미국의 패트리어트가 40에서 60억 원 정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이 있지만 이거를 우리가 원래 싸게 만든 거지 저가 수주를 했다라고 보기는 약간은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네, 제값을 받은 걸로 제값을 받았지 조금 더 봐야겠지만 어쨌든 상대적으로 쌌기 때문에 사우디한테 굉장한 매력으로 작용했을 수가 있겠습니다. 이 상대적으로 저렴하다는 것은 한편으로는 다른 것보다 옵션이 조금 좋은 거니까 가격도 싸고 품질 괜찮으면 더 사겠죠. 그러다 보니까 있다는 거죠. 일부 매체 같은 경우는 군 소식통을 이용해서 사우디가 도입할 천궁2의 전체 규모가 현재는 지금 4조 원 정도인데 추가적으로 한 6조 원 더해서 10조 원 가까이 될 수도 있다라고 전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사우디 현지 시간 4일 한국 사우디 국방장관 회담을 가졌고요. 그리고 이 결과로 한 사우디 중장기 방산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하기도 했습니다. 이와 함께 현지 시간 8일 리야드에서 열리고 있는 중동에서 이 최대 부문의 방산 정시회 이 WDS에서 또 다른 성과가 나올지도 지켜볼 부분이 되겠습니다. 네, 지금 국방부 장관이 이제 UAE 아랍에미리트하고 사우디, 카타르 뭐 이런 데를 지금 돌고 있다고 하니까요. 네. 추가로 어떤 얘기가 나올지도 계속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요거 방금 전에 신문에서 읽었고요. 자, 무디스 세계 3대 신용평가 회사 중에 하나죠. 현대차 그룹의 기업들 신용 등급을 줄줄이 지금 상향 조정했다. 이런 뭐 또 기분 좋은 소식이 있더라고요. 네, 글로벌 신용평가사 무디스가 현대차, 기아 현대모비스, 현대차 삼형제로 불리는 이들 기업에 대해서 신용 등급을 모두 BAA1에서 A3로 상향을 했습니다.
무디스가 지난 2012년에 이들 삼형제의 신용등급을 제시한 다음에 12년 만에 이 신용등급 상향을 한 겁니다. A3 등급이라는 게 무디스의 신용등급 체계상 21개 등급 가운데 상위 7번째에 해당하는 거거든요. A등급 정도 이상 받은 글로벌 자동차사가 벤츠라든가 도요타, BMW 정도 포함해서 이번에 현대기아까지 8개사밖에 안 되는, 그러니까 꽤 좋은 신용등급을 이번에 받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동차 회사 중에 8개가 A등급을 받았으면 현대기아차도 원래 좀 들어가야 되는 거가 맞네요. 조금 늦었습니다. 신용 등급을 상향 조정했다.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한 기업의 신용 등급이 올라갔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재무적인 측면에서 이 회사에 대한 자금 조달이 조금 더 용이해지는 측면이 있을 것이고요. 회사의 경쟁력이 높아지고 있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신용 등급 상향과 함께 나온 무디스의 평가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현대차와 기아의 강화된 제품 경쟁력과 우수한 잉여연금 흐름 창출에 기반한 수익성, 재무 건전성의 지속적인 개선을 반영했다라고 했고, 이 현대모비스에 대해서도 이 대규모 글로벌 사업과 안정적인 AS 산업으로 인한 이 이익 창출, 건전성이 되게 좋았다. 그래서 신용 등급에 반영했다라고 했습니다. 최근에 현대차 그룹 자동차 계열사 실적 좋은 것을 반영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지난달에 또 다른 신용평가사 S&P 있지 않습니까? 스탠다드 앤드 푸어스. 여기가 지난달에 현대차, 기아차 신용등급 전망을 안정적에서 긍정적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스테이블에서 포지티브로. 맞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더 올라갈 수 있다는 뜻으로 업계에선 풀이가 되거든요. 그렇겠네요. 현재 S&P에서 받고 있는 신용등급이 현대차 기준으로 트리플 B 플러스입니다. 그게 A급으로 상향이 예상이 되고 있는 점도 살펴볼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예, 신용등급이 좋아지면 이제 자금 조달할 때도 채권 발행할 때도 금리가 떨어지니까 좀 유리한 측면도 있고 여러 가지 좋은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신인규 기자였습니다.